네, 더 매직스타 어느덧 6화입니다. 더 이상 오프닝으로 할 말도 없습니다. 바로 간단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술사분은 김민형 마술사님이십니다. 김민영 마술사님 저 액트는 저는 처음 봅니다. 아마 저 액트가 예전에 김민영 마술사님 원래 트레이드마크 액트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마이클 잭슨의 캐릭터를 베이스로 만든 액트인데 여기 카드 기술들이 의외로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액트는 유머스러운 면이 있는 반면에 구사하시는 기술 하나하나가 굉장히 빡셉니다. 그러니까 마치 호수 위의 백조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빠르게 발을 구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도기문 마술사님이십니다. 1라운드 화살표 액트에 이어서 이 지휘자 액트 또한 도기 마술사님의 트레이드마크 액트입니다. 저는 이 액트가 마술사의 마술사 액트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도기 마술사님은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컨벤션이든 대회든 간에 트레이드마크 액트를 하고 다니세요. 근데 여기서 도기 마술사님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화살표 액트는 비교적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클로즈업이나 팔러 액트 느낌입니다. 하지만 지휘자 액트는 멀리서도 잘 보이는 스테이지 액트입니다. 즉 가까이서든 멀리서든 둘 다 강한 마술사입니다. 마술관에서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마술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기 마술사님의 액트를 볼 때마다 신기하다는 감정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 컨벤션이나 무대 기획자라면은 도기 마술사님을 먼저 고려하게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2라운드 끝나고 3라운드로 진행됩니다. 3라운드는 콜라보 액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이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민 마술사님이십니다. 김영민 마술사님이 하얀색 옷을 입고 무대 위에 서는 것이 아마 제가 본 거는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1라운드와 2라운드에 했던 거의 기적과도 같은 액트 이외에 새로운 액트를 보는 것도 저는 처음이고요. 저는 처음에 콜라보 무대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김영민 마술사님이 누구와 콜라보를 해야 잘 어울릴까 생각을 했는데, 샌드 아티스트 분이랑 콜라보하는 것은 예상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잘 어울리는 분과 콜라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그 뒤에 샌드 아트와 얼굴이 동시에 보이면서 마술과 샌드 아트가 만났을 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승웅 샌드 아티스트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술사님이십니다. 제가 박준호 마술사님을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멋있는 대중적인 마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당연히 이제 뭐가 대중적이고 뭐가 대중적이지 않다고 파고들면은 끝도 없지만은, 약간 듣기 쉬운 노래가 요즘에는 이지 리스닝이라고 부르죠. 보기 편안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멋있게 할 줄 알아요. 정확히 말해서 무엇이 멋이 있고 무엇이 멋이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센스가 있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센스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도 옷 그지같이 입고 다니고 뭐가 멋있는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센스가 굉장히 부럽고, 같이 도와주신 김도현, 김동혁, 전진영, 한유상 마술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와사키 케이치 마술사님이십니다. 3만 원をくれたんです。はい、2만 원. 왔다. 3만. 뭐야? 진짜 큰 돈이 오키네.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저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네요. 심 선생님 애가 손자가 4명. 우리가 이렇게 무도에서 항상 건강하시면 짧게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토리로 때리면은 약도 없어요, 진짜. 저는 저 스스로 감정이 없었으면 해요. 내가 오늘 웃으면 내일 울게 되었을 때 더 힘들 것 같고, 오늘 울면 내일 못 웃을 것 같아서 저는 감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와사키 케이치님 1라운드, 2라운드 액트 솔직하게 제 취향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관심이 있는 마술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 3라운드 액트 보면서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그 어떤 마술사보다 가장 관심이 가고, 솔직히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울진 않고 눈물이 눈에서 나올랑 말랑 했습니다. 내가 이런 스토리 공격에 약한 줄 몰랐어요. 솔직히 3라운드 마술 솔직히 말할게요, 안 신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근데 저는 신기한 마술 한번 볼 바에 케이치님 마술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그래요. 반박시 다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사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예, 신명수 토요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달시오크 마술사님이십니다. 저는 이런 마술은 저한테 하라고 하면 못하겠습니다. 목숨을 건 혹은 목숨을 건 듯한 연출은 그냥 제가 쫄보여서 잘 보지도 못하겠고요. 저거랑 똑같은 마술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마술사들은 목숨을 건 혹은 목숨을 건 듯한 연출을 많이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총알 잡는 마술이죠. 뭐 손으로 잡기도 하고 치아로 잡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총알 잡는 마술을 하다가 많은 마술사들이 정말 실제로 죽거나 다친 걸로 알고 있고, 그 마술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물 안에 마술사가 갇혀가지고 탈출 마술을 하려다가 진짜 수갑이 안 풀려가지고 뭐 죽을 뻔한 마술사 뭐 그런 거 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연출을 하던 위험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릴러 혹은 공포영화 보듯이 봤습니다. 달쇼크 마술사님 나중에 만나면은 도시락이나 한잔 합시다. 다음은 DK 마술사님이십니다. 이게 좀 그만 좀 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울진 않았는데, 만약에 이와사키 케이치님 무대 바로 뒤에 DK 마술사님 무대가 있었다? 저 울었습니다. 제가 저 마술 개발 초기 연출을 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봤는지 기억 안 나지만 아마 한 4년 전쯤에 그 안나라 수마나라 디렉팅 같이 했을 때 쉬는 시간에 저 애벌레 부분을 본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때 그게 이 액트에 쓰이는지는 모르고 굉장히 애벌레가 기어가는 재밌는 연출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감동적인 액트를 하려고 애벌레를 개발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가 끝나고 DKC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어떤 것도 어느 가게에서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이제 루이스 데마토스 마술사님의 평가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DK 마술사님은 실제로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해서 무대에 올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하지 않으면은 이제 마술 안 하시는 분들이면 모를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찝어준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윤경 첼리스트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지금 일주일째 거의 1일 1영상 하고 있거든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지만 이 힘듦도 멤버십 여러분들 덕분에 이겨냈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리뷰 영상만 6개를 찍으니까 오프닝이랑 클로징 때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요즘 유행하는 티라미수 케이크 한번 추겠습니다. 아니, 안 추겠습니다.